이 경금이라는 경이죠. 다시 한다 이 뜻이고요. 양의 계절인 춘하와 중앙인 토를 지나고 음의 계절에 접어들어 음이 담고라는 중에 경이 양으로 나서고 있다. 즉 무까지는 양으로 올라왔다가 기로부터는 이제 음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십천간을 갑은 양, 을은 음 이렇게도 구분하지만은 총체적으로 그걸 구분할 때 무까지는 양, 기로부터는 음 이렇게 또 음양으로 나누기도 하는 거죠. 즉 이 목에서부터 화까지는 상승하는 기운이고 또 기토에서부터 금, 수로는 하강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음의 내려가는 첫 번째이고 무토는 양의 마지막 단계이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계절이 이 가을이니 혈이를 내려 초목을 죽인다. 이게 이 기토라는 건 밭으로서 이 가색을 하는데 그 농사를 짓는 즉 식물을 키우는데 이 경금이라 전부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죠. 숙살지기가 되며 겉은 서늘하나 속은 건조함이 금의 속성이다. 바구를 내리며 바구라는 우박 같은 비죠. 그래서 경일에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박이 잘 와요. 겨울철에도 한번 보세요. 경일날 이 구름이 끼거나 그러면은 눈보다는 우박을 잘 섞여서 온다고요. 네. 만물을 견고하게 하니 결실이 된다. 또 이것은 가을철이 되기 때문에 결실로도 또 보게 되는 거죠. 또 재련되지 않는 무쇠로 화기를 얻으면 그릇이 되어 쓸모가 있고 또 두들기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것은 첫째, 화를 얻으면은 좋은 그릇이 돼서 쓸모가 있는 거고 다음번으로서는 술을 얻으면은 그 기운을 설기시켜서 중화를 이루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은 화를 얻었느냐 술을 얻었냐에 따라서 그 운명의 차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화를 얻거나 술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얻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경금일주는 소리가 구조가 그 종소리와 같기 때문에 목소리 하나는 아주 틀리 웃는 거죠. 그래서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려 열종이 쉬울 때 그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금의 속성을 닮은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를 다듬는 게 운을 트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화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녹아버리고 약하면 거리기만 하여 모양이 흉하다. 금이 왕하면 술을 만나야 금생수로 날카로움을 꺾어 좋으나 금이 약한데 술을 많이 만나면 금침이 되고 왕금이 화나 술을 얻지 못하면은 금실무성으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금실무성이라면 쇳덩이가 뭉쳐졌으면 그것은 소리가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이게 화나 수가 없으면 그 벙어리나 똑같은 거예요. 금은 의리로서 냉정하여 교제하기가 어렵고 우국우족 하나 즉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나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한다. 한편 급하고 변화가 무쌍하나 중화를 이루면 난폭하여 재앙을 일으킨다. 경금이라는 건 무쇠기 때문에 중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보니 깡패가 되는 거죠. 무법자가 되는 거. 장수의 칼은 나라를 구하고 악마의 칼은 살상용일 뿐이다. 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좋은 칼로 쓰이면은 이것은
장군의 칼이 되는 거고요. 장군이 없으면 그건 개나 돼지를 잡는 칼이 되면은 그것은 천한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모난 얼굴인데 중키로 단단하며 목소리는 새소리가 나고 냄새에 예민하고 매사에 완벽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뭐가 나고 시기를 잃으며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 고단하다. 경금이 그런 거죠. 경금일주는 혁명, 망명가에 많고 병혁 직원으로 군인, 사업으로는 철강, 철물, 고물, 중장비 운수업에 인연이 있고 인체로는 코에 해당하여 시각이 예민하여 냄새로 알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폐장, 대장, 기관지, 치아, 결국, 골격, 피부에 해당하고 질병으로는 치질, 맹장, 혈질 등에 해당하며 금일주는 골격이 단단하고 지칠 줄 모르며 혈액형은 O형이 많다. 이것이 이 경금의 특징이에요. 간목을 만나면 편재를 충파하나 목이 강하고 금이 약하면 반상되어 반대로 금이 상하게 되고 기토와 합하여 화하면 재가 인수로 작용하니 어머니는 아들이 바람을 눈 감아준다. 각경충으로 소실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경금의 이 재는 간목인데 간목을 재로 갖는다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경금은 간목을 보면 이 경금이 잘 드는가를 시험 삼아서 그걸 잘라보는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편처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가지는 않고 을목을 만나면 이거 더 올라오기 없이 힘을 못 해주는 자가 되니까 을경합이 되니까 그게 정처를 만나야만이 아주 좋은 그런 커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은 죽어도 그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금으로도 더 올라오시 힘이 되는 상대가 돼주기도 하는 거죠. 을목을 만나면 신금을 중거하고 경금을 합거하나 합과 금으로 다시 견겁이 되니 본처는 자기 일생에 부군을 돕고 있다. 다만 여자에 집착하여 형제나 친구를 잃을 우려가 있다. 그 을경합이 되면은 경금이 을합에 정신이 팔리는 거죠. 병화를 만나면 식신을 충고하고 신금을 합고 화수하니 대가는 지불해야 함을 말한다. 경금을 재련하여 대기를 만들고 큰 것을 만들고 음성이 우렁차나 패과면 가는 동선에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통과하여 선이 터지는 것 같은 지나친 것은 뭐 어떤 경우라도 어떤 오행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많은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면은 가는 전선에 전기를 많이 보내는 이런 형상이 돼서 녹아버리니 내일혈의 형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경금에 화가 많으면 내일을 조심해야 되고요. 경화를 만나면 상관을 충고하고 식신을 합거 화목하여 재를 생하니 종원님은 손자를 위하심이며 정관은 잔께 부리지 않고 바른 길을 택하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 이게 정관이죠. 경금이 정관을 만나면 그런 거죠. 무토를 만나면 편인으로서 병화를 살인상생 탐생망극으로 괴롭힘을 막게 하고 임수를 극구하고 계수를 합화하면 일조의 직장이며 명예이니 공부의 성과이다. 기토를 만나면 상관을 극구하고 간목을 합화 토로 일조를 도우나 약한 토가 과생으로 지나치게 생을 받아 허토가 되기 마련이다.
경금을 만나면은 신약에는 힘이 되나 정제를 충고하고 편제를 충고하고 정제를 합박금으로 일주를 도우나 신강에는 재물과 철을 얻게 하니 처공이 불리하고 매사에 경쟁자가 많으며 나의 재물을 빼앗기고 손해보니 이중으로 곤란해지는 것이 경금이 이 편제를 만났을 때 그녀죠. 그 다음에 신금을 만나면은 이 을을 충고하고 병화를 합고 화수하여 식상을 만드니 비겁이 방패 역할을 한다. 임수를 만나면 식신으로 금이 봉화 성기후 강도 조절에 즉 경금이 불을 만나서 그릇을 만든 후에 이 강도 조절하기 위해서 물에다 담그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며 편관을 충고 제사라고 정거를 하고 화목하여 재를 놓으니 식신이 유기하면 성재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식신이 좋은 역할하면 경금에 대한 임수는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재관보다도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수를 만나면 정관을 충고하니 명예 직장이 피상되나 편의를 하고 화합하여 관이 되니 요령 부리지 말고 정도를 가르는 뜻이다. 그래서 이 경금이 개수를 만든 금생과 상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서 자수를 만나면 겨울이고 사궁이니 금이 수가 되었으며 금수 쌍청으로 돈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 자수를 만나게 되면은 금생수 하는데 그 물이 지나치게 깨끗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그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물이 깨끗한 거죠. 물이 깨끗하면 이게 돈이 안 생기는 거죠. 물이 지저분한 데서 뭐 붕어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지저분해야 돈이 생기는 거지 아주 맑고 깨끗하면 돈이 없어요. 축을 만나면 묘금이나 착근이 되어 생금을 할 수 있는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수국으로 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축토라는 것은 금을 만나면 금으로 가고 수를 만나면 수로 가고 그러는 거죠. 그 해자축으로 가면은 수가 되고 사유축으로 가면 금으로 되고 이렇게 돼서 혼자 토의역을 할 때는 정축을 만났을 때밖에 없어요. 정화를 만나서 정축일 줄은 좀 토의역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는 거의 다 토역을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인목을 만나면 채살지로 무근이나 금왕 요하에는 더없이 좋을 수 없는 귀성이 된다. 인목을 만났는데 목생을 해서 금을 제를 한다고 그러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거죠. 묘목을 만나면 태궁이나 절궁과 같고 을경암합이 된다. 진토를 만나면은 편인이나 생금을 받는데 다른 오행의 장생과 같아 양금지토로서 진토가 토생금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지지 중에서 제일 좋으며 토생금을 제일 잘하는 토가 진토죠. 진중 을목과 암합하고 상식의 고장이 되어 교육과 유경사업의 뜻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경금이 진토를 만나면은 그 큰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 거죠. 사화를 만나면 포태복으로는 장생이나 화급금을 당한다. 다만 축이나 유를 만나면 금국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이게 사오미 이렇게 화로 갈 때는 화의 역할을 하다가 사유축을 만나면 또 금으로 가요. 사가 변덕이 심한 게 사죠.
오화를 만나면 목욕궁이며 폐지가 되고 화극금으로 피상되어 금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 경금이 오화를 만나게 되면은 오화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괜히 이 쇠를 끄시르기만 하는지 녹여서 뭐 그릇도 못 만들면서 시커멓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를 만나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미토를 만나면은 인수이나 조토로 토생금하는 인수이나 조토로 토생금이 불가하다. 다만 신왕에는 재관 이덕이 잠장되어 부의가 된다. 신금을 만나면 비견이며 녹궁으로, 신양에는 힘이 되며 신강에는 임수를 잠장하여 강도를 조절하니 예강 내요의 중화를 얻는다. 그래서 경금이 이 신금을 만나면은 신금 중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금생술에서 그 기운을 빼내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유금을 만난 왕궁이며 양인인데 해과하면 재관이 원한다. 비견이 많게 되면 재관이 안 돼요. 비견이 많은 사주들은 즉 재관이 결국 힘을 못 쓰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술토를 만나면 인수고이고 관고이다. 책을 수집하는 능력과 취미가 있으니 조토가 되면 토생금을 못한다. 다만 9월에 화국이 안 되면 가능하다. 이것이 술토는 다른 때는 화국으로 가는데 9월이 되면 좀 달궈요. 토의 역할하고 토생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술토가 9월을 차지했을 때. 근데 술무정신에서 이 정화의 사령만을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술에는 지장간이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정화의 기관을 빼놓고서는 다 토생금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9월이면은) 수로를 말하는 거죠. 음력으로요. 해수를 만나면 금생수로 설기되고 병궁이 되어 무력함으로 금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나 신태왕에는 간목편제를 장악하니 기물이 된다. 그래서 경금이 신왕할 때에는 해수를 만나는 건 좋은 걸